저는 3년째 블랙 저널을 사용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수기로 그려야 하는 귀찮음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3년이나 함께하고 있는 저의 블랙 저널을 소개해보려고 해요. 블랙 저널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이미 사용 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블랙 저널은 사실 이제 너무나 유명하죠.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일정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기록할 수 있는 다이어리입니다. 다이어리를 너무 좋아하는 제가 3년째 메인 다이어리로 블랙 저널을 사용하는 이유는 유연한 기록이 가능해서예요. 반년 이상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플래너를 찾기 위해서 이 플래너가 과연 내 삶을, 내 하루를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나의 삶의 방향성이나 내가 추구하는 가치, 전체적인 인생 계획 등을 담고 그러한 나의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매년, 매달, 매분기, 매월 쪼개어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이어리에 다 채워가고 싶은데 나에게 딱 맞는 형식의 다이어리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블랙 저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록용으로 노션이나 일정 관리를 위해 구글 캘린더도 사용해봤지만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손으로 직접 쓰는 시간을 통해 집중력도 마음의 정리도 도와주는 느낌이라서 디지털 디톡스를 위해서라도 블랙 저널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만다라트를 중심으로 블랙 저널을 사용해요. 삶의 방향성이라는 큰 그림부터 나의 하루하루라는 작은 단위까지 계획하고 기록할 수 있는 다이어리 형식을 찾다가 오타니 쇼헤이 계획표로도 유명한 만다라트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만다라트는 3x3 그리드를 이용해 세부 계획을 시각화하며 목표나 다이어리를 구체화하는 계획표인데 큰 목표를 세분화하며 구체적인 실천의 작은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무작정 목표를 나열하면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계속 상기하기가 어려웠는데 만다라트는 이렇게 큰 목표와 실천 계획이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단순히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역별 목적과 동기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게 됩니다. 실천 과정에서도 동기부여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블랙 저널에 필요한 준비물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블랙 저널이 필요합니다. 저는 해외 거주 중이라 블랙 저널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했어요. 각인 서비스도 있어서 올해는 이용해보았어요. 올해의 컬러는 노란색인데 아주 마음에 드네요. 개인적으로 PVC 커버를 씌우면 조금 더 포근한 느낌의 다이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아마존에서 구매한 PVC를 씌워주었어요. 펜을 번지지 않는 펜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 스테들러 펜은 그나마 가장 번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4가지 굵기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형광펜은 보통 에디 슈퍼 600, 마일드 라이너, 모리스 마일드 형광펜 저스트 클릭을 사용해요. 작은 글씨들은 보통 주이시럽 0.4를 사용합니다. 밑그림을 그리거나 하루 일정 계획을 짤 때는 이 펜을 사용해요. 지워지는 펜이라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거든요. 완전 강추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최대한 심플한 감성을 유지하고 싶어서 대부분 작은 홀로그램 스티커만 이용해 주었어요. 작년에 한국 모나미 스토어에서 구매한 제로퍼제로 스티커입니다. 다음은 트윙클 레더 스티커입니다. 저는 모치띵스라는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였는데 필레픽이라는 한국 업체 상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죽 인덱스라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먼슬리 스티커입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인생상점 월별 달력 스티커를 추천드려요. 이 날짜 요일 스티커는 블랙 저널 구매 시 함께 들어있어요. 마지막으로 블랙 저널 공식 홈페이지에서 새로 출시한 먼슬리 전체 캘린더 스티커까지 준비해주시면 끝입니다.
본격적으로 블랙저널 셋업 설명을 시작해 볼게요. 작년에 사용했던 블랙저널을 참고할 거예요. 올해도 이 비전보드를 넣어줄 공간을 위해 한 길 한 페이지 비워두고 제가 3년째 적어두고 있는 문구와 키 색상 인덱스를 넣어주었어요. 최대한 회색, 흘려버리는 시간인 이 크로노스를 줄이는 게 목표예요. 블랙저널 구매 시 동봉되어 있던 팜플렛들을 붙여줄 거예요. 다음 장에는 미션, 비전, 핵심 가치를 넣어줘요. 제가 처음 블랙저널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저의 삶의 Y를 찾고 싶어서였거든요. 열심히 살면서 이루고 싶은 것들도 많이 이룬 것 같은데 왜,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해 답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무언가 공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무언가를 이루는 성취감에서 오는 행복함이 진짜 행복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보다 더 크고 깊은 삶의 벅차오름을 느끼게 해주는 무언가를 찾고 싶었어요. 저는 그게 각자의 삶의 미션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여전히 확실한 답은 찾고 있지만 한 번쯤 살면서 생각해보면 좋은 질문일 것 같아요. 살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가치도 한 번씩 생각해보면 삶을 대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세상의 많은 단어들 중 제외시키고 또 제외시켜 남긴 이 6가지 단어를 저의 핵심 가치로 정했어요. 그 다음 2페이지에는 매년 이어서 적어주는 내용들이에요. 해보고 싶은 것들, 가보고 싶은 곳들, 사고 싶은 것들을 적어주고 다양한 도전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요. 올해 문득 저희 책장을 보니 자기계발서 아닌 책이 단 한 권도 없더라고요. 열심히 사는 것에 미쳐 있었던 지난 2년을 설명해주는 저의 책장을 보면서 조금은 제 자신에게 미안해졌어요. 요즘은 독서로 여유를 찾고 싶을 때 자기계발서보다는 문학소설 같은 책을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만다라트를 이용한 저의 인생 계획표예요. 일단 이렇게 칸을 그려줍니다. 만다라트 중심에 나를 두고 나를 감싸는 8가지 항목의 큰 주제를 정해줘요. 저는 앞에 적어준 핵심 가치들과 연관된 3가지, 그 외의 항목 5가지를 적어주었어요. 나만의 8가지 영역을 찾은 후 같은 색상의 영역별 20대부터 50대까지의 인생 계획을 생각해보았어요. 전 이미 30대라 20대에 이루었던 큰 이벤트들을 적어주고 30대에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보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올해 할 일에 대해 좀 더 세분화된 일들을 같은 색상의 영역별로 적어줘요. 이 1년의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분기 안에 해볼 일들도 같은 색상의 영역에 적어줍니다. 위에 빈 공간에는 간단한 다짐이나 분기를 돌아보는 글을 적을 거예요.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주고 중간 점검을 해주면 뭔가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것처럼 중간중간 마음을 다잡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운 목표와 실천 계획들은 먼슬리로 이어집니다. 먼슬리 섹션에서도 동일한 포맷의 만다라트에 이번 달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적어줘요. 거창하지 않아도 이번 달 해야 하는 일,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주고 하루하루를 회색이 아닌 다양한 나의 색깔들로 채워가려고 노력합니다. 나머지 먼슬리 페이지들도 만들어줄게요.